안녕하세요. 장우석입니다. 네, 현재 시간 8시 한 20분 정도가 된 것 같아요. 오늘 날짜로 치면 한국 날짜로는 6월 11일이고요. 미국은 6월 10일 장이 끝난 지 지금 한 3시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원래대로 치면 이 시간이면 이한희 교수님께서 클로징 벨을 열어서 함께하는 시간을 아마도 진행했을 것 같은데, 오늘 원래 그 휴가세요. 이한희 교수님이 휴가해갖고 저한테 클로징 벨을 부탁을 했지만 제가 이제 오늘 아침에 한경 출연이 있는 걸 제가 깜빡하고요. 저는 없는 줄 알았어요. 오늘 방송이 없는 줄 알았는데 출연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거기 가다 보니까 월요일 날 장 끝나고 난 클로징 벨을 못했죠. 지금이라도 해야 되는데 아무 장비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딱 다 있는 게 스마트폰 한 대거든요. 스마트폰을 가지고 오늘 준비된 거는 미약하지만 제가 원래 약속했던 우리 교수님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간단하게나마 클로징 벨을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대본도 없습니다. 일단 오늘 3대 시장이 다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유는 다 아실 겁니다. 아마 이미 그 휴일 사이에 트럼프가 멕시코에 대한 관세를 무기한 연기하겠다는 내용이 나와줬기 때문에 사실은 일단 오늘 상승을 좀 예약을 했고요. 예약을 했고, 또 한 가지 지난주 금요일 날 저 교수님이 같이 진행했던 주말 정기 시황 때 언급했던 부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부진한 고용 지표가 다시 한번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을 더 높이고 있다고 좀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냥 금리 인하를 하겠구나 라는 기대감. 그 다음에 적어도 중국은 아니지만 멕시코에 대한 관세 부분은 일단은 더 격화하지 않겠구나 라는 거. 두 번째.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어쨌거나 뭐 관련 기업들이 주가가 올라간 것도 있고 빠진 것도 있지만 지금 두 가지 군수업체가 이제 합병 소식을 알려왔습니다. 유나이티드 테크놀로지하고 레이시온이죠. 이름은 저는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이름을요, 레이시온 테크놀로지라고 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빅테크 기업이 일단은 합병을 한다는 소식이 나와주면서, 원래 이제 M&A 소식은 시장에는 굉장히 호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우가 오늘로써 6일째 상승, 그 다음에 S&P 500이 5일째 상승, 나스닥도 5일째 상승하면서 지금 이제 전 고점이죠. 그 트럼프가 우리가 지난 5월 연휴에 그런 안 좋은 트윗을 날리고 나서 지금 빠졌던 상당 부분을 메꿔주고 있는데, 지금 이제 전고점이 S&P 500 기준으로 보게 되면 뭐 다우도 마찬가지고요. 거의 1~2% 앞까지 다가왔습니다. 뭐 한 두어 번 올라가면 갈 수 있는 정도까지 다가왔기 때문에 시장의 반등세가 굉장히 무섭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마도 오늘의 상승은 일부지만 공매도에 대한 쇼커 물량이 좀 들어가지 않았을까,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만 제 개인 생각이 그렇다니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거나 그런 내용 때문에 장이 올라왔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우리가 기대했던 팡 주식 중에서는 넷플스가 약간 빠지는 모습 보였고, 나머지는 전반적으로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최근에 또 비욘드 미트의 어떤 상승이 굉장히 무서운데요. 오늘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고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우리가 느끼게 될 점 뭐냐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 격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금리 인하 소식 하나 갖고 이렇게 시장을 계속 상승이 가능하냐라고 물어보시고, 오늘도 역시 제가 방송에서 잠깐 언급했지만 골드막사스의 한 애널리스트는 올해 금리 인하 가능성이 없다라고 표현했는데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정도까지 금리 인하 한번 한다는 게, 물론 금리 인하가 절대 시장에 좋은 건 아닙니다. 경기가 어렵다는 걸 반증하는 거기 때문에 금리 인하 한다고 시장이 무작정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요. 금리 인상한다고 시장이 빠지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이번에 금리 인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들, 우리 교수님이 저하고 주말 시황 때 얘기하는 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금리 인하 가능성. 금리 인하. 전제 조건은 뭐죠? 앞에 붙은 게 금리 인상을 하다가 첫 번째 금리 인하. 금리 인상 국면에서 첫 번째 금리 인하는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45년 동안 통계를 말씀드렸잖아요. 45년 동안에 한 1개월 이후에도 3개월 이후에도 6개월 이후에도 12개월 이후에도 12개월 이후에는 얼마까지 올랐죠? 6.8% 올라가는 모습 보여요. 지수 기준 6.8%가 올라가는 모습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왜 우리가 첫 번째 금리 인하 때 굳이 12개월치까지 이런 통계를 낼까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한 가지 관가하는 게 뭐냐면, 기속적인 금리 인상이 진행되다가 나오는 첫 번째 금리 인하는 그 여파가 1년까지 이어집니다. 이게 아니다? 한번 시간을 돌려보시죠. 2012년 12월로 넘어가겠습니다. 2015년 12월에 언제 뭐였죠? 10년 만에 첫 번째 금리 인상이 된 거죠. 그날 그 해, 그 달에. 근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냥 할게요 해서 금방 했나요? 무려 1년을 끌었습니다. 금리 인상 2015년 12월에 하기까지 무려 1년을 한다 안 한다 할 것처럼 하다가 또 안 한다 하다가 그럼 그 사이에 시장이 되게 망가졌잖아요. 시장 흐름이 굉장히 안 좋았죠. 계속 한다고 그러니까 협박하는 거죠. 할 거 하는데 하진 않고 시장이 다 개판되고 나서 끝에 가서 했어요. 마지막 달에. 지금 이제 2015년 해가 바뀌는 거죠. 마지막에 했거든요. 그 다음부터 이제 금리 인상이 이어진 건데 생각해 보시죠. 그럼 그 1년 동안에 한다고 해만 해도 시장은 반응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10년 만에 첫 번째 하는 금리 인상이거든요. 10년 만에. 지금도 어쨌거나 장기적으로 금리 인상을 시키다가 첫 번째 금리 하는 거기 때문에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 단순하게 우리가 경기가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일단 충분히 크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여파는 상당 부분 이어질 수 있을 것 같다. 특히나 이번 달에 6월 19일 날 나오는 FOMC 미팅에서 당장 하기에는 시간상 너무 좁죠. 그러니까 아마 7월 31일 날 아마 한다고 그러면 그날이 굉장히 유력한데 중요한 거는 그때 하든지 언제 하든지 간에 그 금리 인하에 대한 여파는 상당 부분 이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골드만삭스는 안 할 거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저는 그건 잘못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금리를 올리면서 했던 연준의 어떤 그런 그 이면에는요 뭐가 있었냐면 우리가 지금 경기가 좋을 때 금리를 빨리 인상시켜 놔야지만 나중에 경기가 어려울 때 금리 인하를 시킬 수 있다는 내용도 들어있습니다. 그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 논리가. 근데 지금 여러분들 경기가 물론 이번에 일자리 한 번 못 나온 것 같고 왜 이렇게 뭐 난리냐 말씀하시겠지만 신규 일자리가 적게 나와서 10만 개 적게 나왔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제가 늘상 말씀드린 것처럼 영국의 정보기관인 IHS에서 마켓에서 발표했던 PMI 제조업 지수 안 좋았죠. 그 다음에 우리가 제일 많이 보는 전미 공급자 협회에서 발표하는 ISM 제조업 지수 안 좋았죠. 2016년에 최저치입니다. 그 다음에 JP모건에서 발표하고 있는 매니팩처링 PMI 좀 제조업치가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50 이하로 내려오는 모습. 그러니까 49.8이거든요. 50을 놓고 50 이상이면 경기 확장, 미치면 수축이잖아요. 단순하게. 지금 여러 가지 형태로 이미 경기가 약간의 안 좋아지고 있다는 사인을 보내주고 있기 때문에 연준이 만약에 그런 경기 하락에 대한 그런 방어적인 역할, 어떤 그런 선제적으로 그런 방어적인 역할을 하는 기관이라고 한다면 금리 인하 카드를 충분히 만잡을 수 있는 상황이다. 심지어 한 번은 이미 지금 가능성이 99%입니다. 두 번 89%, 세 번이 61%까지 올라오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물론 그렇다고 해도 안 할 수 있겠지만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은 점점 더 커지고 있고요. 금리 인하가 제가 보기에는 적절하게 한 번 이상은 충분히 나올 수 있을 만한 상황이 된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더욱더 열광하고 있는 거고요. 이걸 짧게 보시면 안 됩니다. 그냥 뭐 금리 인하가 뭐 된다고 그러는데 뭐 하루 이틀 그게 아니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데이터를 잘 보셔야 돼요. 왜 데이터를 금리 인상 기조에서 첫 번째 나왔던 금리 인하 때 왜 12개월치까지 통계를 냈을까? 그렇게 미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2015년도에 한다 하다가 마지막에 하면서까지 올렸던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러면 절대 금리를 만지작거리고 올리고 내리는 거는 잠깐 한두 번에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거에 대한 관심을 좀 가지면 좋을 것 같고요. 여전히 시장에 대한 좋은 저는 더 이상 크게 빠지는 경우는 없을 것 같다고 저는 좀 확신을 드립니다. 왜냐면 일단 이번 달은 안 하죠. 19일날 안 합니다만 19일날 어떻게 하든지 안에 다시 한번 오픈마인드죠. 또 오픈마인드를 얘기한 거죠. 뭐 파월 연준의장이 하겠다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렇게 안 하죠. 그분들이 뭐 그런 걸 얘기하는 분이 아니잖아요. 열린 마음을 갖고 있다. 대응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고 그러면 다시 한번 7월 31일 날 금리 인하 가능성이 굉장히 클 거고요. 그 다음에 파월 연준의장 속에는 뭐가 있냐면 머릿속에 뭐가 있냐면 물론 옐런도 있었지만 어떻게 하면 우리 수많은 투자자분들 그 다음에 이렇게 어떤 미국의 영향권에 있는 우리나라 통화정책위원회보다 연준을 더 많이 바라보잖아요. 그건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사실이죠. 그런 분들이 많은 시선이 자기한테 쏠린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소통을 많이 생각하는 분입니다. 소통을 그냥 무조건 얘기하지 않고 닫고 있는 게 아니고 그거에 대한 힌트를 시장에 계속 주는 분이죠. 파월 연준장. 근데 이미 제가 지난번 한번 연설 때 오픈마인드라는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시장에 신호 줬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6월 19일 날 나올 때 한 번 더 그런 신호 준다고 그러면 7월 달에 금리 인하 가능성은 높다고 좀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을 섣불리 안 좋은 쪽으로 가시면 안 될 것 같다 말씀드리면서 지금부터 6월 19일부터 7월 31일 이거 다음 연준 그 FOMC 미팅이 상당히 긴 시간입니다. 한 달 넘는 시간이죠. 그 사이 동안에 만약에 시장이 안 좋아진다 그러면 저는 첫 번째 1번 트럼프가 가만히 있을까요? 트럼프가 다시 한번 연준을 보지 않을까요? 너 좀 어떻게 좀 해봐라.
금리 인하 좀 해야 되지. 뭐 이렇게 하겠죠. 도대체 이 미국의 연준 의장 잘못 떠갖고 금리를 더 내렸으면 시장이 엄청나게 올라갔을 텐데 하면서 한 마디 더 던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시장이 충분히 먹힐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7월달 31일까지 그렇게 이어질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침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7월달에가 다시 이제 2분기 실적 발표가 이제 이어집니다.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미중 간의 무역 분쟁, 물론 오사카에서의 G20 회담을 봐야겠지만 지금 협박하고 있어요. 혹시 시진핑이 안 오면 추가 관세를 또 하겠다 협박하고 있지만 중요한 거는 어쨌거나 그와 별도로 할지 안 할지 모르겠고요. 둘이 만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실적은 이미 예정돼 있는 거죠. 7월 30일 날 FOMC 미팅도 예정돼 있는 거고 지금 뭐 연준 의장이 물론 뭐 전반적으로 다 모든 경제를 다 아우르고 있지만 꼭 미중 간의 무역 분쟁에 대한 부분 때문에 금리 인하한다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 가지 지표가 안 좋게 나올 때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본다 그러면 7월 달에 여러 가지 기업들의 실적 더하기 금리 인하 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충분히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러면 앞으로 시장은 그렇게 나쁘다고 보지 저는 뭐 일단 좋다고 봅니다. 근데 원래 6월달, 7월달 시장이 그렇게 역사적으로 좋은 때가 아니거든요. 휴가도 가야 되고 이미 5월달에 떠나자는 말이 있기 때문에 떠난 시간이죠. 근데 이번은 약간 다를 것이다. 이번은 약간 다를 것이다. 금리 인상 기조에서 나오는 첫 금리 인하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보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방송에서 언급했지만 제가 이제 주요 기술주에 대한 최근에 이제 흐름을 많이 보고 있는데 아시는 것처럼 무역 관세와 더불어서 최근에 아마존, 페이스북, 구글에 대해서 반독점 문제가 커지면서 시장에서 정치인들이 그걸 규제하기 위한 움직임이 충분히 나와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미 2004년도에 우리 대선배인 마이크로소프트가 역시 한번 겪었죠. 그렇지만 지금 이제 어느덧 실총 1위의 기업에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다소 좀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도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올라가는 모습 보일 거다. 그러면 이제 시장의 대부분 다 악재는 좀 소화가 될 거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마존이 3%가 넘는 상승을 좀 보였고요. 물론 넷플릭스는 빠졌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올라오는 모습 보이지 않을까. 앞으로의 시장 향방은 지금 이제 지수가 거의 다 회복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나머지 요 기업들, 아마존, 페이스북, 구글, 애플 같은 그런 기업들 반독점의 규제의 중심에 있는 그 기업들이 다시 한번 힘을 좀 낸다 그러면 시장은 얼마든지 다시 한번 정고점까지 올라오는 모습을 갖출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런 관점에서 오늘 제가 대본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이 그냥 머릿속에 있는 거로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6월 10일 날 클로징 벨 우리 원래 교수님 이렇게 뭐 준비하시고 뭐 하잖아요. 뭐 화면에 제가 이제 갖춰진 상황에서 제가 딱 오늘 준비한 게 뭐냐면 양복에 넥타이 매운 게 답니다. 그다음에 스마트폰 한 대.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양복을 벗고 더우니까 스마트폰 한 대를 활용해서 영상을 찍었으니까요. 이렇게 좀 시장이 끝났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도 많은 클로징 벨에 저는 뭐 한두 번밖에 안 하겠지만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끝으로 지난 일요일 날 정말 어려운 바쁜 와중에도 지방에서 오신 분까지 계셨습니다. 10,000명 구독자 10,000명 돌파 이벤트를 축하해주기 위해서 제가 조촐하게나마 뭐 커피 한 잔과 마카롱이 다 했지만 제 마음은 그 이상 100배 1000배의 선물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 근데 뭐 저희가 지금 열악한 상황이기 때문에 더 많은 선물을 못 드린 게 대단히 아쉽고요. 대표로 역시 미국 주식의 위치다 대표로 그날 오신 분들 다시 한번 정중하게 감사 인사드리고요. 그날 또 유튜브로 시청하셨던 분들한테 다시 한번 정중하게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은 편집 없이 끝나자마자 바로 올리겠습니다. 자르는 거 없이. 그래서 제가 끄는 것까지 다 녹음이 될 거니까요. 비록 영상 후지지만 저의 깊은 이런 의지를 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